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는 로드무비 형식을 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영화입니다. 보통의 로드무비 하면 주인공의 정신적인 성장이 가장 큰 주제인데요. 김만섭은 그저 택시비 하나 벌라고 광주에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목격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면서부터 김만섭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섭이 왜,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죠.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김만섭의 모든 행동, 모든 대사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이 영화의 절반 정도는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인공 김만섭의 내면 변화가 이 영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김만섭이라는 인물만을 따라갑니다. 여행 중에 만나는 다른 인물들이나 벌어지는 사건들은 김만섭의 배경일 뿐이죠. 인물들을 배제하고 사건만을 조명했던 덩케르크하고는 다른 기법이죠. 그리고 영화적 사건과 김만섭의 거리도 점점 좁혀집니다. 김만섭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삼자였다가 방관자였다가 점점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에서 송강호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네, 그런데 송강호잖아요? 네, 설명 끝났어요. 송강호예요, 송강호. 김만섭과 피터의 케미를 보는 것도 이 영화를 관람하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여러 가지 상황을 발생시키는데 언어를 이용한 개그도 그렇고 서로의 말을 오해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죠. 이 둘의 관계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처음 광주로 출발할 땐 그냥 비즈니스 관계, 딱 거기까지였는데 돌아올 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흡족했는데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는 김만섭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 김만섭이란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는 공들인 티가 많이 나는데 다른 캐릭터엔 상대적으로 신경을 조금 못 쓴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피터의 드라마적 요소는 다소 약합니다. 힌스페터 기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훈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왜 기자가 됐냐는 물음엔 돈 벌라고, 왜 한국에 갔냐는 물음엔 기자니까 당연히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훈 감독은 이런 상식적인 인물을 영화 캐릭터로 그대로 가져온 거고 실존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게 감독의 의도니까 아, 그랬던 거구나 하고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피터의 대사에서 실존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태수라고 구제식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왜 그랬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특히 구제식 역은 특정 장면을 위해서 소모적으로 이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이 영화의 악역 사복조장입니다. 너무 1차원적인 행동에다가 그냥 계속 앞으로 직진만 하는 캐릭터인데 이 악역이 하는 행동에서 여러 가지 설정 구멍들도 많이 보이고 이야기거리를 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인 악역이라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잠깐 등장했던 엄태구는 짧지만 정말 강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멋있어요. 참고로 엄태구가 맡은 군인 역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태구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저게 말이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한 번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초반엔 유쾌하게 시작했다가 후반엔 감동으로 울리면서 마무리하는 한국 대중영화의 표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약간은 전형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의 완성도는 되게 괜찮은 편입니다. 웃긴 데는 충분히 웃기고 슬픈 장면은 충분히 슬프죠. 그리고 이 영화는 중반부까지는 되게 담백하게 그려냅니다. 김만섭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 목격하는 장면에서도 심파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대 훨씬 이상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억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긴 합니다. 뭔지 느낌은 오시죠?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는다든지 슬픈 음악 딱 들어가고 사람들은 오열하고 그런 거죠.
저는 3장면 정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피터가 멘붕해가지고 촬영 못하고 있던 장면, 군인들이 사격하는 장면에서는 굳이 여기서 슬로모션하고 과한 음악을 넣어야 했나 싶었고요. 황태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장면은 캐릭터들의 관계를 쌓고 유기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꼈던 장면은 일부분인데다가 제가 심파나 억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싫어하는 편이라 다른 분들은 별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관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측 상단에 뜬 카드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고, 아직 택시 운전사를 안 보신 분들은 투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면 자동차 추격신이 나오는데 굳이 이 장면을 넣었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거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장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돼서 영화 여기저기에 구멍 났던 플롯 중에 가장 큰 구멍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카체이싱인데 인물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속도감이나 박진감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감성적으로 풀어낸 카체이싱이랄까? 그냥 이 장면을 덜어냈다면 영화의 완성도를 더 높게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분들, 특히 광주 시민분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분들에게 보여드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중성만큼은 덩케르크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고요. 부남도 하고 동시개봉했어도 택시 운전사가 압승했을 것 같은 예감이네요. 이 영화를 교육 목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탄압당하는 장면에서는 총에 맞고 구타당하고 피 흘리는 이런 장면들이 가감없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어리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이라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디부터 픽션이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제대로 지도하고 교육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